자, 그러면 거기 페이지 14페이지 6번 한번 봐봐요. 6번. 6번에 뭐가 나와 있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나와 있죠. 바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요? 바다. 한자로 원칙 뭐예요? 바다 해자죠. 바다 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바다가 육지로 된 경우 그래서 여기 해자죠. 그러면 해자, 바다 해자 써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무슨 말소예요? 해면성 말소라. 해면성 말소.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밑에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대상 토지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줄 한번 꺼놔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자, 그러면 그 앞에다 번호를 한번 붙여볼래요. 1이라고 한번 써봐요. 원인. 자, 두 번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번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첫 번째,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때만 뭐예요? 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요? 자, 요거는 이제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 이게 이제 바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요게 뭘까요? 요거는 하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천. 자, 어느 날 해일이 와서 육지가 이제 바다로 됐다고 생각해 봐요. 전부 다 잠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느 날 홍수가 가가지고 하천이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지목이 답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하천 부지가 됐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자,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때만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하천이 범람해서 답이 뭐예요? 하천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근데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요? 있죠. 답이 뭘로 바뀌었죠? 하천으로 되죠. 이때는 지적 공부가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말소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천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하천이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는 봐봐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소되죠. 근데 여기는 봐봐요. 자,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죠. 근데 답이 하천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가져오죠. 근데 이때는 지적 공부는 말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요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 사람은 육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면 신청 기간을 길게 줘, 짧게 줘? 그래서 거기 밑에 60일이 아니라 90일. 그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자 29회 때 그러면 봐봐요. 30회 때네. 작년이죠. 올해 30일이니까. 그러면 요 90일을 며칠로 장난쳤어요? 60일로 장난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너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면 봐봐요. 자, 90일을 초점을 맞춰 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봐봐요. 자, 며칠이? 90일이죠. 자, 90일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 자, 봐봐요. 그 앞에. 자,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더러워요? 더럽죠.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거기 읽어봐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이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A가 기분이 더럽죠. 그러면 착하다 그러면 이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할 거고, 그건 이제 90일 이내에 신청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면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라는 거야. 직권 말소는 의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는 거야. 며칠? 90일. 통지 받은 날부터. 그게 이제 우리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가장 큰 논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자, 그러면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된다는 거. 며칠?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이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자 90일이 뭐예요? 말소하지 않았죠?
그러면 직권 말소하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동시에 공유 수면 관리층에게 통지해준다라는 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일단 가장 공유한 것은 며칠이다? 90일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써봐요. 메모란에다 써놓을 거는 자,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이 가능한 거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직권 또는 신청, 신청 또는 직권. 그러면 첫 번째 적어놔요. 자, 해면성 말소. 자, 두 번째는 이제 축적 변경.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그래서 자, 우리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한 거. 요 세 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신청 또는 직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청과 직권이 가능한 거.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적 변경. 세 번째 등록사항 정정. 그 세 개는 자주 출제되니까 딱 한꺼번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15페이지로 이제 가보죠. 자, 기11과 관련돼서 무슨 변경이 있죠?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자 30일에 때는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축적 변경. 자,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그 제목 옆에다가 두 가지를 한번 써볼래요. 절차가 있고요. 자, 축적 변경 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이 이제 뭐예요? 30일에 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어디가 출제될까요? 축적 변경 위원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에다가 초점을 하나 맞춰놓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절차 부분은 외워야 돼, 안 외워야죠? 외워야죠. 어떠할 방법이 없어요. 절차 부분은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요 절차 부분이 이제 작년에 이제 별표가 3개였는데 요게 이제 별표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축적 변경 위원회 요쪽에다 초점을 맞춰 놔야 돼. 그러면 요번 11월 달 12월 달에서 축적 변경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죠. 그럼 축적 변경이란 어디에? 거기에다 줄쳐놔 봐요. 무슨 도? 지적도. 그렇죠. 지적도. 자,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축적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축적 변경이란 때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초에서 대로 가는 것. 그러면 우리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제외된다는 걸 그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 대상과 관련돼서 대상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Y라고 써놔봐요. 자, 축적 변경은 Y. 왜 하느냐?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의 대상은 왜 하느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해하면 금방 봐봐요. 자,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야죠. 몇 필지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 많겠죠. 그러면 네 필지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그러면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50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네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축척이 다르니까. 그럼 축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자전 토지 이동으로 토지 이동 자동증. 거기 니은을 봐봐요. 2번. 동일한 지번부에게 서로 다른 줄 쳐놔봐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만 포인트 잡아요.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통일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뒤에 통일성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축적 변경은 그러면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건질까요? 500분의 1에서 600분의 1로 건질까요? 600분의 1을 500분의 1로 건져야죠. 왜? 소에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소에서 들어가니까 뭐가 높아져? 정밀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1번에 가볼까요? 잦은 토지 이동으로서 토지 이동에 따른 권리곤란. 그래서 정밀성이라는 거야. 정밀성. 정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필지마다 축적이 다르니까 관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거기 관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동그라미.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적 변경을 왜 하느냐? 그러면 지적도의 통일성과 지적도의 정밀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실체적 요건이 되는 거예요. 왜 축적 변경을 하느냐? 통일성과 정밀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자, 사전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 가봐서 축적 변경의 절차와 거기 방가로 3번에다 사전 절차라고 써놔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어. 토지 소유자 줄 서놔봐요.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 줄 서놓고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봐요. 토지 몇 자예요? 두 자, 소유자. 세 자.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다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바란다? 시도지사 승인.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반지축. 요게 이제 잡았죠. 이게 무슨 절차다? 사전 절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절차와 관련돼서는 나머지 외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 가서 맨 밑에 축적 변경 위원회가 있어요. 우측의 하단부에. 4번에 축적 변경 위원회. 요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럼 축적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심의 얼결 기간이다. 자, 심의하고 얼결하는 기관이다. 자, 축적 변경은 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놔요. 자, 비상설 기간이라는 거. 축적 변경이 있을 때만 해처 모여 요구합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후에는 심의 얼결 기간이며 비상설 기간이라는 거. 자, 구성과 관련돼서 5인 이상 10인 이하 줄 서놔봐요. 자, 5하고 10하고 잘라볼래요? 5하고 10하고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러면 자, 10분의 5죠. 약분에 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이렇게 이제 숙제할 겁니다. 그래서 17회 때는 요 2분의 1을 3분의 1로 장난쳤다고.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야. 그래서 자주 보면 되는 거예요. 자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주관식이라면 처음부터 눈 감고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자주 보면 되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그러면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분의 1이 포함돼야 되고 5인 이하면 전원을 이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뭘 장난칠까요? 그래서 2번에 가봐요. 동그라미 2번. 심의 얼결 기간이죠.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이것도 다 외울 필요도 없이 봐봐요. 자,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초성은 뭘까요? 바로 치읓이죠. 그러면 공통점은 이제 치읓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요. 자, 축적변경 시행에 관한 계약, 청산금 결정에 관한 사항, 주로 치읓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 정도만 눈팅해 놓고요. 근데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래서 기억을 조심하라고, 기억. 자, 기억을 별표 하나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볼까요? 축적변경 시행계획의 승인이에요. 시행이야. 시행계획이야. 이걸 승인으로 살짝 본친다고. 그러면 승인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승인이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축적변경 심의 얼결사항으로서 축적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얼결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축적변경 승인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아까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뭐가 있었어요? 반지축.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축적변경과 관련돼서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서 축적변경위원회가 포인트가 되는구나 하나 하고, 그럼 축적변경이란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라. 무슨 도? 지적도.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이다. 요거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16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기 12와 관련돼서 등록사항 정정이 있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볼래요? 자,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펼쳐봐요. 등록사항 정정 해가지고 맨 위에 여백이 있죠.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자, 올해 출제 예상은 어디에서 출제될 건가? 그걸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기 12와 관련돼서 등록사항 정정. 크게는 뭐가 있죠?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뭐가 있다? 권리적 측면의 정정. 그럼 선생님, 등록사항 정정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럼 올해는 어디가 출제 예상이 될까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다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직권 정정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직권 정정, 그러면 신청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소유자죠.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경계. 자, 면적이라고 써요. 자, 경계면적, 성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직권은 뭐예요? 자, 지적소관청이죠. 자,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이때는 직권 정정이에요. 자,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여기 등기하고 미등기 공통점은 등기 그러지 말고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신청이라고 써요. 자,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청, 직권. 자, 미등기 토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써요. 등록부. 요거는 뭐예요? 자, 신청만 의해. 자, 직권은 안 돼요. 미등기 토지. 자, 역시 해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자, 이렇게 이제 적어 놨으면 요거 왜 그러는지 잠깐 동기부여를 한번 해봅시다. 동기부여를. 이렇게 이제 적어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봐봐요. 신청이라는 것은 소유자 신청이죠. 자, 여기 읽어봐요. 무슨 측면이죠? 사실적 측면. 사실은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힘써죠. 그러니까 사실적 측면, 즉 토지의 표시만 보면 지적소관청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힘써요. 근데 왜 그러면 경계 면적은 사실인데 왜 신청이 하느냐? 그럼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봐봐요. 자, 여기가 A 토지고요. 여기가 B 토지라고 생각해봐요. 자, A 토지하고 B 토지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면적이 바뀌었어. 자, 면적 바뀌었죠. 경계 바뀌었죠. 경계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죠. 요 B가 뭐예요? B가 토지 뺏기는데 기분 더럽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요때는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요 B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경계 면적에 대해서 그러면 경계 면적은 그때는 사실적 측면이죠. 그때는 지적소관청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뭐예요? A가 그러면 뭐가 필요해? B의 승낙서를 첨부해 줘야 돼. 그러면 승낙서를 첨부해 주겠어? 자기 토지 뺏기는데. 그러면 요 경계에 대한 판결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그래서 승낙서 판결서라는 게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경계 면적에 대해서는 청량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툼이 있으니까 지네들이 청량을 다 직접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청량성가도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 면적은 사실적 측면으로서 신청. 그러면 승낙서, 판결서,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권은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경우죠?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그럼 지적소관청을 독려하는 건 지금 뭐예요? 직권이죠. 그래서 올해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언제 출제되느냐? 30회 때 출제가 됐어요. 뭐 올해는 몇 회예요? 32회 또 출제가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가로 열고 10개라고 하나 써놔요. 10개.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줘야 돼. 자,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는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요 사람은 뭐, 그러면, 소유자가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열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자료가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야.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신청만 가능하고 직권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점 찍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 가, 신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할 겁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즉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과거에 있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삭제가 됐어. 그래서 읽어봐요. 미, 가, 신 이렇게 올 거야.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청, 신청, 신청.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 소유자만이. 그러면 여기 밑에다 써요. 등록상 정정은 대의신청에서 제외되는 거야.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이 올해 아직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별표 5개.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대의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이유는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줄기를 잡아놓으라는 거야.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는요.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 12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가루 2번이야. 방가루 2번. 자, 직권 정정 사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법정화되어 있다. 그럼 몇 개인지 한번 세어봐요. 10개죠. 그래서 작년에 10번이 간접적으로 출제됐다고. 그러면 등록전환 허용범위 초과. 등록전환 줄쳐놔봐요. 허용범위 초과. 그래서 초과는 아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죠. 등록전환해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1번으로 가서 이해를 하라고. 봐봐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을 가니까 토지 이동 정리 계례서의 내용과 토지 이동 정리 계례서야 토지 이동 정리 계례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계례서를 뭘로 살짝 곤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읽어봐요. 토지 이동 정리 계례서야. 그동안 거기에서 많이 공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볼까요? 지적된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정감 있이야 없이야? 없이. 면적의 정감 없이 이치 동그라미. 이치만 잘못 등록한 경우. 그러면 면적의 정감이 없으니까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야. 면적의 변동이 있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다면 그때는 직권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무슨 왜? 신청해야 한다는 거. 조심해 놔야 된다는 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기본서를 보기 전에
여기 등록사항 증정은 이렇게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이 있다. 그러면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는 신청과 직권이 있다. 신청 정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등록사항 정정, 정량서까지. 직권 정정은 10개가 법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잘못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잘못. 요 10개도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이해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라는 걸 잡아두시면 돼. 그러면 저 권리적 측면은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가 있는데 등기된 토지는 자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들이 있겠죠. 등이겠죠. 이때는 신청과 직권이 가능하고 미등기 토지는 그때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뭐예요? 가족관계등록부. 그럼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등록부 뭐에서만 직권은 안 돼. 뭐에 대해서만 신청. 그래서 읽어봐요. 미가신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올해 이제 예측을 한다면 저 예측은 이쪽 부분하고 요 대의 신청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고요. 자, 기 13과 관련돼서는 도시개발사업.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 도시개발사업은 30회 때도 출제됐고 31회 때도 출제됐고 32회 때도 역시 또 예상이 돼. 자, 그러면 그 밑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요. 자, 이렇게 그 옆에다 적어놔야 돼.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자, 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대의 신청이 있어요.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A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요거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하나 놓고요.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자,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누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자, 며칠?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자, 5자. 그래서 15일. 작년에 요 15일이 출제가 됐고요.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의 신청이에요. 대의 신청. 근데 요 2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 시행자가.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럼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소유자 알도록 뭐 해야 돼요? 통지. 자, 통지라고 써요. 자, 통지 대상과 관련돼서 이게 29회 대출제가 됐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요 의미를 딱 오늘 바탕을 저렇게 까놓으라고.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뭐예요? 통지. 며칠? 자, 통지는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좀 이따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에 관련돼서 토지개발 사업 동그라미 써놔봐요. 자, 사업. 그러면 공통점은 사업이죠. 그러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파산하면 대타가 기용이 부용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의미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2번이네. 자, 토지 이동 신청 사업의 시행자. 자, 토지 소유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자, 이 3번에 며칠 신청하죠? 15일. 그래서 15일.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지적소관청에게.
자, 지적소관청. 뒤에 지적소관청 거기에다 줄 서놓고요. 며칠? 15일. 그게 올해 가로넣기가 나와서 15일하고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모든 토지는 누가 하죠? 국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싹 갈아엎잖아. 그러니까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올해 가로넣기가 거기가 2.5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30회 때는 궁금해요. 뭐가 출제가 됐냐면 30회 때와 관련돼서는 5번 토지 이동 시기와 관련돼서 그게 출제됐어요. 토지 이동 시기는 공사가 착공이야, 준공이야? 준공된 때. 완료가 돼야 토지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준공을 뭘로 건쳤느냐? 착공으로 건쳐서 30회 때 2.5점짜리. 기가 막힌 문제, 예상했던 문제들이고. 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한지 동그라미 쳐놔요. 한지. 한지가 뭘까요?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배웠죠. 한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을 뭐라 그래? 한지라 그래. 근데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거기 뒤에다가 사업 완료 신고서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누가? 토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어때요? X야.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A적으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다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자꾸 하면 돼. 근데 오늘은 요걸 팜 깔아놓으라고요. 토지 이동 신청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토지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대의 신청은 누가? 토지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이 일단 요거만이라도 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키 14와 관련돼서 지적정리. 그러면 지적정리도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여기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딱 정리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자, 메뉴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지적정리네. 자, 칸을 좀 벌려봐요. 자, 크게 사실 메뉴에다 한번 이렇게 써봐요. 써봤어요? 그러면 지적정리는 크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즉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예를 써봐요. 지금 요걸 모른다는 것은 사실관계 밑에다 지목 변경을 하나 써봐요. 자, 지목 변경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화살표 해놔봐요.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화살표 놔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그래서 이렇게 익히시기죠. 이걸 뭐라 그래? 등기촉탁이라고 그래. 자, 등기촉탁.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준다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은 등기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신규 등록은 어때요?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사유에서 뭐다? 제외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촉탁사유라는 것은 외울 필요가 없죠. 거꾸로 올라가 봐요. 거꾸로 올라가니까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다. 이번에는 권리관계 위에다가 예를 하나 들어봐요. 권리관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소유자 변경이네.
자, 소유자 변경은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어디를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등기를 중심으로 대장을 이렇게 건치게 돼.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등기 필통지라고 그래.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실관계의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거치게 돼.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소유자 변동은 권리관계죠.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건치게 돼.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제도야. 그럼 우리나라는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등기 필통지제도와 등기 촉탁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지적소관청. 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관할하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령은 그래서 법이 두 개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법이 몇 하나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걸 묶어볼래요? 요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공통점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이야.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직권정리. 지적소관청이 정정해주면 직권정정이 돼. 등기관이 직접 등기해주면 무슨 등기가 된다? 직권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직권은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 밑에다 그래서 통지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위에다가 써요. 이해관계인하고는 친하지 않아, 직권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안 돼. 등기법에 예의가 있기는 하지만 직권은, 그러면 직권하고 이해관계인은 상반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어떻게 직권으로 해줍니까?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지적 정리를 우리가 배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관계? 읽어봐요. 지적소관청도 사실이라는 거야. 읽어봐요. 대장.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등기소 등기관이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이 나왔는데 등기부가 나오면 X라는 거야. 뭐예요? 대장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을 때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렇게 잡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번에서 봐봐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토지 이동 줄쳐놔봐요. 토지 이동의 경우에서 토지 이동만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그러면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가볼까요? 소유자 변동에서 소유자 줄쳐놔봐요.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뒤에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나오면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소유자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그래서 씻고 해야 돼. 그러면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요.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요? X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토지 이동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가로 2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돼.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기 토지 소유자 변경상에서 소유자 변경에다 행간편 잡아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뒤에 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간서가 나오고요. 살짝 줄쳐놔요. 등기 간서. 그러면 뒤에 가서 등기 필통지 동그라미. 자, 등기 필정 동그라미.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앞에가 권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자, 이 지문을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온다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건치면 X가 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 변경사항은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야. 자, 토지 표시가 나오면 뒤에 뭐가 따라붙어야 돼? 지적소관청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표시 변경사항이 아니라 다시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변경이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총괄청이 누가 될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이야. 중앙관세의장이 소유자가 없는 동그라미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3번을 잘 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행간편 잡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 토지의 표시를 건칠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끝에다 써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써놨죠? 이걸 불부합 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부합 통지. 이게 불부합 통지라는 겁니다. 불부합 통지라고 그래. 자, 그러면, 자,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 등기부에 적혀 있는 소유자 표시. 그러면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야. 조심해야 돼. 그러면 소유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소유자 표시는 누가 신경 쓰는 건데? 등기소, 등기관이. 그러면 토지의 표시야.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없다 동그라미.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 끝에다가 뭘 써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통지다? 불부합 통지라는 거야. 불부합 통지. 자,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4번은, 자, 4번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놔볼래? 꼬리표를 붙여서. 의심이라고 써봐요. 의심.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했어요. 자, 이제 이해해보자고요.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해서 어디로 왔죠? 등기소에 왔어. 등기소에 봐서 등기부를 열람했어.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직권.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거기에서 찾아서 줄 거나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두 번째 줄이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거기가 포인트예요. 잘라봐요. 자, 이렇게 잘라봐요. 자, 소유자 줄 쳐놓을래?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러면 끝에 가서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아, 그게 포인트구나. 이게 그렇게 빠져나가는 조문이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참 이게 과거에는 참 자주 출제된 조문이에요 이게. 그럼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했더니 지금 명백히 달라.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겠죠.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는데 뭐예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니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조로. 그러니까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 읽어봐요. 요구할 수 있다라는. 자,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등기부를 열람하러 왔죠.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이 뭐예요? 열람비 내. 그러면 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오벌에 가서 수수료는 뭐다? 공짜. 수수료는 뭐다? 무료다.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요 파트를 이해할 때 그러면 지적 정리는 항상 머릿속에 잡으라고.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자 변경은 뭐예요? 소유자 변동은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등기필 통지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반드시 잡아야 돼.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기 15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자, 등기 촉탁 별표 3개 나요.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 및 통지.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 여기 한번 읽어봐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아따, 사실관계 변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러면 등기 촉탁 및 통지 사유가 있죠. 그러면 통지에다가 거기에다 통지 뒤에다가 한번 써봐요. 자, 통지는 왜 해요? 알려주는 거죠. 왜 알려줘? 소유자가 모르니까 써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대상이잖아. 통지 대상이죠. 그러면 역으로 이용한다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자,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통지 대상이 아니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뭐라고 그럴까요? 자, 소유자 신청이겠죠. 그렇잖아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가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촉탁 및 통지에서 그러면 요 키 15와 관련돼서 그러면 키를 왜 갖다 놓은 키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 및 통지와 관련돼서 가로 1번 등기 촉탁 가볼까요?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동그라미 자기가 누군데?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조문을 두게 될까요? 이런 조문이 없으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읽어봐요. 세금을 감면하는 것 같아. 면세 근거가 돼. 세금을 감면하는 건가, 면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둠으로써 국가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면세 근거 조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돼서 2번이 가장 중요해. 그러면 등기 촉탁에서 자,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이다? 사실관계 변동.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은 뭐 된다? 제외. 요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 증여 토지 소유자의 통지하는 것.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는 아까 봤죠. 통지는 왜 해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 이번에 통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 자, 통지식이. 그거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럼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 동그라미. 자, 필요하려면 뭐에 필요하면 등기 촉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절차가 길어 짧아? 길죠. 그러니까 15일이야. 그러면 거기 니은과 관련돼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대.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죠.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통지 시기는 짧죠. 며칠? 7일. 그래서 15일 7일. 요거 한번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2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 앞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자, 통지 간주를 하나 써놔요. 자, 통지 간주. 자, 소유자가 모르네요. 자, 소유자는 이제 통지해 주려고 그랬더니 소유자, 통지받은 자의 주소 걸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동그라미. 없는 경우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예요, 시도예요?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그랬죠. 시군구를 시도로 고쳐서 16회 때 2.5점짜리가 나왔고 공보예요, 게시판이에요? 공보야, 게시판이 아니야.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 이때는 공고기간에 제한이 없어. 그런데 아까 지적공부 복구는 며칠의 기간이 있었죠? 15일의 이상의 기간이 있었죠. 이때는 공고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한다. 이러면 틀려요. 공고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 키 15와 관련돼서 올해 2.5점짜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관계를 자기가 줄기를 세워놓으라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 딱 구조를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등기 필통지는 뭐의 변동이죠? 권리. 그래서 권리관계 변동. 즉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 그럼 머릿속에 잡아보자.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꽂히게 돼. 그게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그러면 권리관계, 즉 소유자 변동은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꽂히게 된다.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그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우리 다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자, 그래서 요걸 자기만의 셀프 요약집을 한번 만들어 봐 달라는 겁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